안녕하세요. 4월 8일 금요일, 또 4월도 한 주가 벌써 마지막 요일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증시는 반등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 지수가 강보합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 나스닥은 13,890, 14,000포인트에서 조금 아래, 그러면서 14,500, 이러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유럽의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한 회복세에 진입을 했다. 실업수당 청구가 5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HLB의 생명과학이 과연 다음 달 5월에 1,000억 원의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증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은 할 수는 주주 배정은 실패하더라도 일반 공모에서 이제 성공할 것은 같은데 매해 이와 같이 큰 1,000억 원의 규모로 재무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경영자나 이사분들의 이러한 매년 월급은 올리면서도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재무구조의 불안정을 잇는 기업, 인수합병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은요, HLB 그룹 계열사의 HLB 생명과학이 저조한 수익성으로 인해서 재무적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곧 추진할 기업 인수 합병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실마리가 될지, 1,000억 원 중에 700억 원은 타법인 출자하고 300억 원의 운영자금을 했는데, 이마저 정정을 해서 운영자금을 400억, 100억을 조금 높인 그렇게 정정을 했었죠. 100억을 이렇게 우습게 운영자금, 물론 운영자금 속에는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포함되겠지만서도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은 올해 정도는 지켜보고서 투자 판단을 이어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6일 HLB 생명과학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곧 발행할 무보증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해서 4, 5일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기업 신용평가 B제로 안정적 스테이블한 등급을 받았다. 재무적으로 안정한 부분이 아니고 B단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B제로 등급은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부족을 하고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변화가 될 수 있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앞서 HLB 생명과학이 2021년 4월 나이스 DNB로부터 정기 평가로 받았던 PB-보다 떨어진 등급이기도 하다. 안정적이라 함은 향후 1, 2년 안에 등급이 변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HLB 생명과학의 전자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감원 전자보고서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에 들어가게 되면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평가회에서는 B-, 2021년 4월 13일에는 BB-, 현재 2021년 12월 28일 제9회 무보증채권에서는 평가대상 증권의 신용등급은 B등급,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나이스 DMB의 평가로 인해서 B등급이라 함은 원리금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일 수가 있다. 이 C등급의 바로 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매출을 한번 살펴를 보면은요. 최근의 매출 등을 살펴를 보면 매출 실적을 보게 되면 HLB생명과학은 에너지 사업 부분, ESCO 에너지 절약 부분, 의약품 유통 사업, 그리고 바이오 개발 사업 등이 있는데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13%에 해당을 하고 2021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더욱 올라갔는데 매출의 규모는 더욱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의약품 유통 사업 81%, 그리고 지난해에는 70%에 해당을 하는데 매출이 절반 정도에 뚝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매출의 급감을 현재 이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HLB생명과학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성공해 볼 수 있을까? B0 등급은 한 단계 낮은 B- 등급과 채무 불이행이 모라토리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주어지는 CCC 이하 등급을 제외하면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 6일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으로 채권 신용평가 등급 B0를 받은 기업은 전체 평가 대상 442개 가운데 4개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42개 중에서 4개 0.9%에 해당하는 것이 HLB생명과학이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 주주배정의 유증을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HLB생명과학이 이처럼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까닭은 회사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HLB생명과학은 18년에서 2021년 4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다. 손실 규모는 2018년에 80억 원, 2019년 45억 원, 2020년 81억 원, 지난해에는 185억 원으로 100% 껑충 뛴 모습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매출의 규모는 2018년에 1025억 원, 지난해 535억 원 반토막인 절반가량이 축소가 됐고 적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HLB생명과학은 네거티브의 잉여 현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부족 자금을 유상증자 등으로 충당하는 불안정한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HLB생명과학은 주력사업인 의약품 유통 부분에서 주요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외형이 크게 축소되고 있고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수익 기반은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기업평가는 HLB생명과학이 저조한 수익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HLB생명과학은 항암제 리보세라닙, 파이로티닙 등을 다양한 적응증으로 개발하고 있다. HLB생명과학이 제9회 무보증 신주인수 부사체에 대해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B0 등급을 받았고 HLB생명과학 증권신고서 갈무리에서
이번 사채 발행을 통해 자생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고, HLB생명과학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 1,000억 원 규모를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채는 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다. 사채로 모집한 자금 가운데 600억 원은 타법인 지분을 인수를 해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지요. 마치 HLB의 노터스라든지 FA 인수합병으로 인한 그와 같은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2020년이라든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이제 관리 종목의 목전에 다가와서 이러한 또다시 매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아무나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유망한 기업을 인수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주들의 돈을 받아서 또는 사채를 빌려서 괜찮은 기업,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을 해서 자생적으로 자체 매출을 못 내고 이와 같이 사업을 한다라면 그 누가 사업을 못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인수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구성되어 있고 HLB 그룹 지주회사 합격인 HLB는 앞서 체외 진단 의료기업체 FA, 비임상 전문 임상시험 수탁기업관, CRO, 노터스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다. 빚내서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전에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 HLB 그룹, HLB는 HLB 생명 과학보다는 이 신용평가가 한 단계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B, BB 등급 정도.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HLB는 적어도 최소한 올해만큼은 또 기업 차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어닝한 별도 기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라는, 그래서 올해만큼은 HLB 그룹주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구주주 청약일이 5월 12일에서 5월 13일, 여기에서 실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 공모를 통해서 증자를 진행을 할 것이고 5월 17일에서 일반 공모의 가격은 행사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5월 10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면 충분히 이렇게. 그런데 이 구주주 기준은 아마 지난해 연말 12월 28일 기준으로 주주인가 이런 부분으로 정해질 것 같죠. 그때는 주저주저하면서 사놓지를 않아서 만약 실권이 생긴다, 만약에 이 증자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면 지난해 12월 28일 주주로 올라와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실권이 생겨서 일반 공모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현재 HLB 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10,000원 초, 11,100원에 해당을 하죠. 대단히 저점에 해당하는 들어가 진입하기에는 올해 정도는 딱 아주 좋은 가격이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HLB도 역시 여기 최근에 어제의 모습도 29,000원 초반 정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종가 무렵에는 주식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30,000원보다 50원 빠진 29,9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HLB 생명과학의 대차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 어제 공매도는 93,000주가 나왔고요. 대차와 상환의 모습이 그제 수요일에 54,000주, 그리고 목요일에는 대동소이한 대차가 27,000, 상환은 28,000, 대차 잔고는 1,470만 주.
해당이 됩니다. 1500만 주의 대차가 거의 다다랐네. 어쨌든 올해 12일 정도가 좀 지나서 다음 주에는 AACR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던데 리보세라닙 HLB가 AACR에 참여한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항서에서 진행하는 리보세라닙의 임상 모멘텀에 데이터 결과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는 면역 항암에 대한 임상 2상에 대한 발표 지난해 12월 28일에도 윌리엄 헐 박사 이뮤노믹의 대표 4월경에 올해 4월경에 임상 2상을 발표하면서 3분기에 코스닥 진입에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4월 8일 오늘부터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정도부터를 시작을 해서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5일간인가요? 5, 6일 8일에서부터 13일이기 때문에 6일 정도가 되겠네요. 오랜 동안 좋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서 HLB 그룹주 전체에 좀 힘을 복돋우는 그러한 수급의 모습이 나오면 좋겠고요. 유럽 시장도 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가 $100 아래인 97달러에 해당하고 브렌트 유만이 101.48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두바이유는 $100 아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러한 침공 시기의 유가는 대략 $90 초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나스닥 차트 한번 잠깐 살펴를 보겠습니다. 반등의 모습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전날보다는 조금 적은 그러한 모습. 현재의 이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어느 정도가 투자 심리가 정도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내일 토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위치에 현재 머물러 있죠. 따라서 미국시 나스닥 시장의 모습은 14,000포인트 정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14,500 여기 전에 보면 13,500포인트 정도에서 파동을 그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나스닥 시장은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의 코스닥 시장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이렇게 개파락이 되면서 21선 위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도 927포인트, 927.9포인트, 930포인트 정도나 요곳 21선 위에 양봉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오늘 시장은 현재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으로 보이고 있고요. 0.2%. 오늘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양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HLB와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는 강보합으로 이렇게 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노터스 주주님들은 이 5일선 아래에 머물 것인지 이제 위에서의 저점에서 노터스라는 종목은 저점에서 이렇게 고점이 형성하고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동반한 그러면서 서서히 기존에 있는 이곳에서의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음봉의 개수가 고점에서 많고 그리고 큰 폭의 음봉 두 개로서 5일선을 건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일선이 고점에서 꺾여져 가는 상승 추세의 흐름의 변화가 되었다. 오늘 이곳을 돌게 5일선 위로 안착이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이 지수 21선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넥스사이언스가 간만에 반등한 모습을 보여서요. 보조 지표의 모멘텀 지표들도 이 과매도 영역에 있어서 이곳 12,000원 정도 여기에서는 횡보하지 않을까 잘 지켜보는 그러한 이곳에서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큰 그림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저점들이 낮아져 가는 모습이고, 그러나 저점들이 낮아져 가더라도 이렇게 파동을 그릴 수 있죠. 지나치게 과매도가 되면은 반등 어디까지요? 21선 정도까지 또는 약간 돌파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방 경직에서 이곳에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아직은 여전히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고서는 보류 상태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도 있고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은 현재 62조 원, 신용잔고가 조금 들어서 21조 9천억 원, 22조 원에 가까운 모습. 환율은 1.25원이 오른 1219.5원, 1220원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간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은 반등의 모습으로 인해서 긍정적인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다음 달 1분기 실적 발표 정도 그 이전 또는 다음 주에 임상 발표 등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이제는 조금 저점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십시오. 건강하시고.